자, 개념 적용하기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자, 1번부터 바로 할게요. 수학여행 거치는 동안 녹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당과 같은 단당이 되겠죠. 단당류.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겠죠. 모노글리세리드, 로 분해가 되고, 소장에서 최종 소화된 영양소는 소장 내벽의 융통해서 모세혈관 나왔으니까 남주관이겠죠. 남주관으로 지용성, 모세혈관으로 수용성. 3번 분자 크기가 큰 영양소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작은 물질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계는, 이 작용은 소화고 이 기관계는 소화계겠죠. 소화계 또는 소화기관계. 두 번째 OX네요. 기관지와 식도는 호흡계. 식도는 소화관이니까 소화계겠죠. X. 호흡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맞는 거겠고,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이 운반하고 순환계를 통하여 심장으로 운반되어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이 좀 내용이 많은데 특히 여기는 꼭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색깔이 상관 있는, 그 선 색깔이 상관 있는 부분이라서 그 학습지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서는 뭐 이거 단순하죠.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그 구성 원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도 탄소, 수소, 산소가 있지만 이제 플러스 여기에 질소가 포함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세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맨 앞에서 얘기했듯이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이것들의 가장 단순한 형태, 단당류, 포도당이라던가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것들 세포의 반응물, 기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때 당연히 산소가 필요하고, 그 결과 이런 영양소하고 산소가 세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는 것은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출발했을 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공통적으로 생기는 노폐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암모니아는 이거예요. H3,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질소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암모니아랑 상관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단백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상관 있는 건 얘밖에 없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단백질은 이산화탄소도 단백질을 이용하면,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이용하면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지고 암모니아도 만들어지는데,
탄수화물이나 지질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만들어진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이거겠죠, 그지? 어쨌든 간에 뭐 이거죠. 그러니까는 뭐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수소 이걸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지방은 이산화탄소, 물만 노폐물로 만든다 그러면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물 당연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까지 만들어지고 게다가 암모니아는 간으로 이동해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자체로 배설되는 게 아니라 일단 요소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콩팥을 거쳐서 오줌으로 배설이 된다는 점.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엔 조금 특별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는 물은 세포 호흡의 노폐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몸 전체로 봤을 때는 물은 여기서 노폐물로 발생했다고 다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혹시나 콩팥에 갔다고 하더라도 혈액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고 일부분만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 것이고 폐로 가서 날숨에 수증기로 섞여서 나가는 것도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겠죠. 그냥 폐 안에서 증발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의도적인 어떤 배출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모두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어, 날숨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수증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호흡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날숨을 통해서 최대한 제거를 하게 되겠죠. 뭐 이거 정도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어려운 거는 이러한 과정인데 이 과정은 역시 이 통합적인 이해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어떤 배설의 세부적인 것들은 다루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좀 더 깨끗하게 자세히 나온 설명이 있어서 지우고 잠시 유지를 하고 할 테니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필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이 부분이 앞에 설명 안 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간에서 독성이 덜한 요소로 전환된다. 암모니아 독성 강하고 요소 독성 약하고, 간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뭐로 유명한 기관이냐면 해독하는 기관이고, 얘는 독이고 독성이 강하니까 독이고, 얘는 좀 덜한 거고, 그러니까 간은 독성을 다 제거하진 못했지만 독성을 약화시킨 거가 되고,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해독해서 요소를 만드는 기관은 간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이나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통합적 작용의 마지막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아무래도 이거 소화겠죠, 이거. 소화 기능이, 소화계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는 다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거 순환계겠죠. 그치? 여기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호흡계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거 배설계겠죠. 여기 보면 과잉의 물, 남는 물, 그 다음에 노폐물. 이 노폐물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아닌 노폐물은 뭐밖에, 이산화탄소도 아니고 물도 아닌 노폐물은 뭐밖에 얘기 안 했냐면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배설되는 형태는 암모니아는 아니고 간에서 뭐로 바뀌어서 요소의 형태로 배설된다. 사람의 경우에 암모니아가 노폐물로서 생성이 되지만 암모니아 상태로 오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소로 바뀌어서 간에서 요소로 독성이 좀 제거된 상태로 어, 배설이 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 내용도 역시 좀 자세한 설명을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첨부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순환계 기능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 운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호흡기와 배설기로 운반한다. 이거죠. 자, 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 거꾸로 반대로 설명을 해봅시다. 순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얘네가 왜 있는 거냐면 어, 왜 있는 거냐면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얘 때문에 있는 거지. 이 모든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세포들이 전부 세포호흡을 해야 해. 그런데 그 피부에 있는 세포 외에는 전부 몸 안에 숨어 있고 얘네들은 공기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산소가 풍부한 공기랑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산소를 직접 자기가 흡수할 수가 없어. 영양소도 마찬가지.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영양소랑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만 만날 수 있냐면 혈액을 통해서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발생한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남거나 독성이 있거나 불필요하거나 하는 것들도 직접 몸 밖으로 버릴 수 없고 혈액을 통해서만 버릴 수 있는 거지. 노폐물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거를 일단은 순환을 시키다가 배설계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배설계를 지나다 보면 여기서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만 걸러서 내보내고 이제 소위 말해서 깨끗한 혈액을 다시 순환시키는 거지. 여기서 이제 배설계에서 노폐물이 제거가 됐어. 그러면 다시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호흡기에 가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고 산소를 받을 수 있고 다시 순환하면서 호흡기에서 받은 산소를 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소화계에도 순환하면서 영양소를 받아서 또 순환해서 조직세포에서 옮겨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환계는 모든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하는 호흡계나 소화계나 배설계에서 그 두고 올 것과 아니면 가지고 올 것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혈액에다가 다 싣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넘겨주거나 아니면 주는 것을 받아오거나 하는 역할이고, 받아온 것들은 만약에 그게 이산화탄소였으면 호흡기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고, 노폐물이었으면 배설계 지날 때 제거되는 거고 하면서 혈액의 성분이 계속 바뀌면서 여러 기관에 가서 기능에 맞게 물질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모든 기관을 연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념 적용하기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적용하기 첫 번째, OX인데요. 단백질이 세포 호흡에 사용되면 노폐물로 암모니아만 생성된다. 탄수화물과 지질에 비교해서 암모니아가 추가로 생성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랑 물도 생성이 되는 거니까 이건 X 되겠죠. 물질 대사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배설계를 통해 배출된다.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로 가야지. 배설계로 가야 되는 거는 요소였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고.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 콩팥 또는 신장. 맞죠? 기관지 어디 붙었냐면 폐에 붙었죠. 호흡계. 입은 입으로도 호흡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소화기관이죠. 눈은 감각기관이고, 폐는 호흡기관이고, 위는 소화기관이고, 방광 맞네요. 대장 소화기관이고, 콩팥하고 방광이네요. 한 번에 각 영양소가 분해되었을 때 생성되는 노폐물을 모두 이렇게 연결하시오. 단순히 이렇게 되고, 단백질은 전부 가야 되겠죠. 지방은 이렇게만, 탄수화물도 이렇게만. 결국에는 계속 이 문제도 단백질만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 물 다 포함해서 생성한다. 노폐물로서. 이거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기관계 통합적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거나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을 보면 기억에서 나오는 건 영양소야. 그러니까 기억은 소화계겠죠. 그치? 니은은 기체교환이네. 호흡계겠죠. 디귿은 노폐물이 들어가고 있네. 얘가 들어가고 있네. 그러니까 이건 배설계겠죠. A에는 기억으로부터 운반된 물질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A는 순환계가 조직세포한테 주고 있잖아. 그죠? 기억으로부터 운반된 건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겠죠. 요소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형성된다 그랬는데 간이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답이 같네. 그럼 간이라는 얘기인데, 간은 소화계야, 순환계야, 호흡계야, 배설계야? 약간 애매하죠. 뭐냐면 간은 하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져서 해독 기능도 있고, 일부 소화액도 만들고, 그 다음에 혈액의 성분도 조절하고, 효소도 많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냥 소화액을 만들고 주로 소화기관 쪽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소화계로 보고 둘 다 기억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간과 폐 중의 하나이고, A와 B는 각각 콩팥동맥과 콩팥정맥 중 하나이다. 기억은 폐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간일 거고, A는 지금 방향을 보시게 되면 A의 방향이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니까 정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B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 쪽이니까 콩팥동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은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폐는 호흡계 맞겠죠. 니은에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된다. 니은이 간인데, 간은 포도당에서 글리코겐으로도 전환이 되고,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도 전환이 되는, 두 가지 다가 가능한 그런 기관입니다. 간에서. 이거 다른 표현으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 이게 되겠죠. 뭐 조건을 얘기하자면, 혈당량이 부족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혈액으로 보내주면 혈당량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식사 후에 혈당량이 올라갔을 때 간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함으로써 혈당량을 낮출 수 있겠죠. 맞는 말이고,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A의 혈액이 B의 혈액보다 많다 그랬는데, 이거는 A가 정맥이고 B가 동맥인 것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장이 혈액을 거르는,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이니까 신장의 콩팥에 들어갔다 나오면 혈액이 깨끗해져야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노폐물이 요소니까 A에 많아야 되나 B에 많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 B로 들어갔고 A로 나왔으니까 노폐물은 신장에서 오줌으로 나가야 되고,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B에 있던 노폐물이 제거가 돼서 A 혈관으로 나올 거니까 A의 혈액이 B 혈액보다 요소의 양이 적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대사 과정 일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순서대로 가를 보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다당류가, 녹말과 같은 다당류가 포도당으로 소화하겠죠. 그 다음에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탄수화물, 포도당과 같은 탄수화물의 물질대사 결과 나오는 노폐물인과 동시에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 물질대사에서 나오는 노폐물이고 공통적인 거니까, 지금 여기 안 나온 건 이산화탄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물질대사에서만 발생하는 노폐물이 니은이고, 또한 니은이 요소로 전환이 되는 노폐물이니까 니은이 암모니아가 되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과정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니까 이화. 호흡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됐다. 당연하죠.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간에서 니은이 요소로 전환된다. 간이죠.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가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소화기와 호흡기 중의 하나이다. 바로 A에서 산소가 유입되고 있고 이산화탄소가 유출되고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호흡기가 되겠죠. B에서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은 물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흡수돼서 순환계로 넘어가는 물질로 나눠진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영양소, 전체 영양소에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하고 그 다음에 순환계로 넘어가는 물질로 나뉜다. 흡수된 영양소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 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호흡계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이 있다. B에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이 있다. B에는 소화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이 어찌 보면 포도당, 영양소를 소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소장이겠죠. 그러니까 꼭 소장도 포함이 되겠지만 왠지 이거는 간을 의미하는 것 같죠.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 식사 후에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을 흡수해서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이 내용에 관련된 간이죠. 그러니까 간은 소화계로 분류하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에 글루카곤은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이거 아직 우리 지금은 하지 않았지만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혈액을 통해서 표적기관, 영양을 주어야 하는 기관으로 운반된다.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하나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서 혈액에 포함이 돼서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다가 표적기관, 영양을 주어야 하는 기관까지 혈액을 타고 운반한다. 디귿도 맞는 말이 되고 기억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와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콩팥과 소장 중 하나이고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이산화탄소, 요소, 아미노산 중에 하나이다. 맞네요. 그러면 A와 B는 각각 콩팥과 소장 중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이 B만 봐도 B에 봐도 오줌이 써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NH3 암모니아 되겠죠. 그래서 보면 그 니은을 보시게 되면 그 호흡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산소는 받아들이고 있고 니은은 나오고 있으니까 니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겠죠. 처음부터 해보면 A가 소장, B가 콩팥, 기억이 아미노산이 되겠죠. 왜냐면 소장에서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흡수된 형태 아미노산이 되겠고, 아미노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물질 대사가 될 때 암모니아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서 산소에 의해서 분해가 됐으면 니은 이산화탄소 형태의 노폐물도 나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물이 나왔고요. 당연히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이 될 거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은 간이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소장이니까 배설기 아니고 니은 호흡계를 통해 니은이 체외로 방출된다. 니은 이산화탄소니까 호흡계를 통해 배설되겠죠. 방출되겠죠. 소화계에는 디귿이 생성되는 기관이 있다. 디귿이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 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소화계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간은 기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소화계로 분류를 하는 게 그 간이 하는 일에 비하면 살짝 아쉬울 수 있지만 일종의 소화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된 양분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화계로 분류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독성이 큰 암모니아를 유분으로 전환시키는 거, 해독 기능 이런 것들도 뭐냐면 간의 기능이니까 맞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늘 화요일, 1학년 시험 관계로 하루 이번 주에 등교지간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 이후에 등교 시험 보고 내일 이후에 등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지만, 일단 시험 범위에 대해서 다시 묻는 학생들이 꽤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분간고사 또는 1회고사는 대단원 1, 2단원이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리과학부 주관 행사에 대한 안내가 나갔는데 교실에서 안내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예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자기한테 필요한 걸 고르는 것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으니까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 신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교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활동이 있나 보면서 우선은 이 디자인 싱킹 양식부터 확인하시고 천천히 준비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작성이 어렵거나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나 궁금하면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따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곧바로 등교이기 때문에 따로 인사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내일 모레부터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